안녕하십니까. 대한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5월의 첫 번째 경마일인 5월 1일 일요용마,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트너이고 독한승부사 장석입니다. 자, 5월의 시작이 일요용마입니다. 5월 경마는 사실 5월달 자체가 휴일이 많고 그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행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 주 끝나고 나서 5월 7일, 8일 이렇게 넘어가는 경마일 날 같은 경우는 지금 연휴로 잡혀 있습니다. 5, 6, 7, 8까지 지금 연휴 잡혀 있어갖고 이번 주에 뭔가 그림을 좀 만들어 내야 돼요. 사실 뭐 경마장 오는 걸으면 참 좋죠. 왜냐면 5월 5일, 5월 6일 식구들하고 놀아주고 뭐 7, 8일 뭐 경마장 오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또 마침 또 쉽지 않거든요. 이번 주에 뭔가 좀 그림을 좀 만들고 이번 주에 뭔가 여러분들 주머니를 좀 뚱뚱하게 해놓으면 5월 시작이 상당히 좀 편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토요경마 시작 전에 그 말씀 드렸죠. 토요경마하고 일요경마는 분위기가 조금 다를 것이다.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토요경마는 인기만은 많아요. 인기만은 많은데 능력마가 애매해. 그러니까 그 인기마가 과연 능력마일까? 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어. 그러니까 당일 변수라든가 어떤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이 뒤집혀질 공산이 상당히 높다. 근데 반면에 일요경마는 절대적인 충만은 없는데 때릴 수 있는 인기마들이 보여.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약간 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출전 두수도 약간 좀 낮은 상태고요. 전체적으로 강도 자체가 약간 낮은 상태야. 그리고 일군이 있다라는 게 결국 토요경마와 일요경마의 가장 큰 다른 점이 되겠죠. 자, 5월의 첫 번째 경마일입니다. 5월 1일 일요용마. 지금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자, 1200m로 시행되는 국내산 6군의 경주. 8번마 상하벌 강자가 지난번에 엄청 팔리고 아쉽게 목차를 졌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하이베트를 놓고 현장에서 추천드렸던 경우, 추천 경주는 아니었고 하이베트를 놓고 그때 검령 아니구나. 그때 검령 놓고 들어갔구나. 검령 놓고 그때 방송을 통해서 검령을 말씀드렸죠. 검령. 그래서 검령을 놓고 하이베트에 때리고 상하벌 강자를 바쳤습니다. 3마필밖에 없는 경주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그 당시에 검령하고 하이베트의 그 조시발이 굉장히 좋았어요. 하이베트는 뭐 지난주에 부러지긴 했죠. 근데 지난번에 제가 뺐어요. 지난주는 뺐습니다. 왜냐하면 그 3월달에 경주에서 보여줬던 하이베트는 꼭대기 경주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세게 안 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2번마 상하벌 강자가 보였던 경주력이 이마필이 못 뛰었던 게 아니라 두 마필이 워낙에 빨이 좋았어. 그러니까 지난번에 상하벌 강자가 보여줬던 경주력은 상당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데뷔전부터 팔렸잖아요. 근데 데뷔전에서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전 때 1번 게이트의 문세영, 이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는 추천을 드렸어요. 뭘로? 후차권에서 마필로. 자, 근데 이번에는요, 지금 3번마 만보천하에 기승하고 있는 이찬호 기수가 상하벌 강자하고 두 마필 다 조결했어요. 근데 기승은 만보천하에 기승을 했어. 그러면 많은 분들께서 야, 이거 그러면은 만보천하가 더 좋으니까 기승한 거 아니야?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만보천하가 어디 말이에요? 구조 말이에요. 저는 두 마필의 조교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이차로라면 나는 진짜 상하벌 강자에 타고 싶겠다. 결과는 모르겠지만 조교 때 보여줬던 그런 안정감이라든가 어떤 상승은 상하벌 강자가 저는 훨씬 좋게 봤어요. 그래서
원래는 18조에서 2,000호를 올리려고 했던 마필이었습니다. 근데 2,000호 기수가 9조 마필하고 같이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5,000호 기승하고 있고, 그래서 마방이 선택한 것은 페로비치의 연속 기승. 저는 이번에 8번마 상하벌 강자는 의심이 없다. 아마 마방에서는 세영이를 태웠으면 하는 욕심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세영이는 또 외곽의 10번마 후리바람에 미리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8번마 상하벌 강자가 그대로 올라앉을 수밖에 없었던. 저는 8번마 상하벌 강자가 마필이 완전히 올라와 있다. 지금 만땅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조교빨 믿고 배팅해도 된다. 요 말씀드리면서 1경주 8번마 상하벌 강자 굉장히 강하게 인정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국내산 육군 10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합니다. (3번마) 무적의 질주가 저는 이번에 당연히 기수가 바뀔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훈이가 최근에 2번을 탔는데, 그러니까 말이 부족해서 못 오는 게 아니고 다리가 굉장히 까다로운 말이에요, 말이. 그러니까 마필이 뭐 조교빨이 올라왔고 힘도 붙었고 다 좋은데 한 가지가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게 기수하고 싸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꼬장이 좀 있어. 안정감이 좀 떨어져. 그래서 오히려 53의 하정훈보다 55, 56 달고 능력 기수 태우는 게 훨씬 좋아, 이 말은. 근데 46조 양재철 조교사는 저거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번에 하정훈이를 또 그냥 올렸는데 이게 지난번하고 다른 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크게 보면 2가지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상대가 강해 약해졌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이제 가장 큰 포인트인데, 지난번에 그리고 그 이전에는 다르게 이번에는 하정원 기수가 목요일날 마무리를 했는데, 딱 목요일날 마무리하는 모습이 뭐였냐면은 이미 말에 걸으면 다 늘려놨어. 결국은 호흡적인 문제인데, 목요일날 정훈이가 조교를 구보 위주로 이렇게 쭉 길게 풀어내는데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얘가 말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이런 걸 좀 원하는구나. 뭔가 호흡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신경을 쓰는구나. 이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3번만 무적의 질주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의 입상 유무를 떠나서 하정훈 기수가 앞으로의 포지션을 넓혀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경주가 된다. 왜냐면 하정훈 기수가 지금 어쩌면 유일하게 감량이 되는 꼬마 기수이기 때문에 기수의 능력에 비해서 여러 마방에서 기회를 많이 주거든요. 46조에서 지금 연속으로 이 정도로 태웠으면은 또 다른 기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무적의 질주에 기승을 해서 하정훈 기수가 입상을 하게 되면 또 한 단계 넓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충분히 알 겁니다, 하정훈 기수가. 그리고 상대들도 뭐 충분히 욕심낼 만한 편성을 만났고요. 그래서 저는 3번만 무적의 질주는 굉장히 좀 의미를 가지고, 이번에는 어찌 보면은 무적의 질주 같은 경우는 하정훈이가 마방에서도 그렇고 마지막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주는 마필이니까 아마 충분히 그만큼의 결과물은 만들어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이제 2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금산 5군 10번마 미래주역이 전체 그림을 그리면 가장 유리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선행마가 많은 경주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뒤가 단단해진 그 경주력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이 마필이 승군전인데 핸디캡 부장이 안 빠졌습니다. 안 빠졌고 조교는 지난번보다 조금 빠졌고, 근데 상태는 그냥 유지하고 있고, 근데 이빨이 팔리죠. 1번마 챔프하트는 지난번에 레이스를 보면서 그 생각은 있었어요. 야, 이거 조금만 제대로 조교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왜 그랬냐면 이때가 제가 승부경주였잖아요. 그때 보라전 놓고 1번 게이트에 보라전 놓고 승부경주였는데, 이때 만약에 챔프하트가, 지난번에 솔직히 챔프하트를 저는 안 봤습니다. 안 봤던 이유가 조교가 전혀 내용이 없다고 저는 봤거든요.
근데 경주 끝나고 제가 복귀란에 뭐라고 썼냐면은 야 조교 제대로 했으면 그냥 왔겠구나. 왜냐면 12번 게이트에서 그 어려운 전개를 뚫고도 3차까지 왔어. 물론 상대가 강하지 않았다는 면도 있기는 했는데 확실히 말 자체는 힘이 붙는 과정이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세 번의 레이스를 보면 이거는 단순히 그 이마필의 트립을 고착화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선행마다 추임마다 뭐 선임마다 이렇게 고착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전체 전개에 따라서 자유롭게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 마필이 1번마 챔프하트. 그러면 1200m에서 이 정도 경주라면은 1번 게이트에서 선행도 가능하고 죽타는 전개가 그대로 나오거든요. 더구나 최근에 전도경 기수가 이런 조건 하에서의 마필은 절대 거의 실수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번마 챔프하트, 뭐 외곽의 미래지역도 나쁘진 않은데 저는 1번마 챔프하트가 뭐 가장 믿음직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국내산 5군 12의 마필. 지난번에 엄청 세게 봤던 7번마 검령. 저는 7번마 검령은 계속 간다. 이렇게 봅니다. 승군전에 확실히 지난번보다는 강해졌죠. 상대는 강해졌는데 검령이라는 마필은 힘이 완전히 들어차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중장거리에서 입상을 얻었던 데블맨 그리고 직전에 대차에 우승 거뒀던 10번마 천지성공 다 좋기는 한데 일단 천지성공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굉장히 쉬운 전개 무엇보다도 상대가 약했다. 이게 있었고 데블맨은 부중이죠. 부중. 그리고 주행이 이 말이 깨끗한 말은 아니에요. 주행이 깔끔한 말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7번마 검령 같은 경우는 보여준 것보다 더 뛸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이 말이 조교를 통해서 조금 더 다듬을 건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 부분만 다듬어지면 저는 중장거리도 가능하다고 봐요. 중장거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코너가 2번 있는 1700 이상의 경주에서도 아주 재미있을 만한 그런 경주력. 근데 그 부분이 쉽게 다듬어질까? 라는 의구심은 좀 있는데 7번마 검령은 말을 참 잘 샀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잘 샀다. 이건 잘 산 거예요. 말을 잘 산 거예요. 지금 신고가가 3,000인데 진짜 신고가가 3,000이면은 이거는 마주는 대박을 맞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말은 못 벌어도 한 1억 이상은 충분히 벌 수 있는 말입니다. 마주가 직접적으로. 그만큼 말은 참 잘생기고 주행도 깔끔하고 괜찮다. 더구나 이게 지난번에 조성곤 기수가 기승하는 걸 봤는데 조성곤이하고 굉장히 잘 맞는 말이에요. 해서 이번 제 4경주 7번마 검령 승문전인데 저는 뭐 그대로 민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4경주 정리를 하겠고요. 자, 5경주 들어갑니다. 1400m 국내산 5군 2번마 수성 캡틴을 의심하기 참 어려운 경주입니다. 부담 중량이 57까지 올라가서 약간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편성을 기가 막히게 찾아 들어갔어요. 저는 사실 어린 마필의 57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배당이 나오는 경주들을 보면 57의 과중의 인기마들이 부러지는 그런 경주들이 대다수 경주거든요. 최근에 저는 과중의 어린 마필들을 잘 인정을 안 해요. 근데 2번마 수성 캡틴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말이 없잖아요. 여기 지금 뭐가 있어요, 말이지. 수성 캡틴을 제외하고 말이 없어. 이거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만난 마필이고 햇빛 센세이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입상을 했는데 전체적인 전개에 비해서는 그렇게 저는 느낌이 이렇게 세게 오진 않는다. 그 이유가 마체가 작아서인 것 같아요. 작은 마필들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런 것 같고 플라윈 같은 경우는 솔직히 다 나온 말이거든요. 다 나왔어요. 나올 건 다 나온 말이고 나올 때마다 뭐 착순을 오르내리고 있는데 매경주 최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나머지가 좀 애매해. 그래서 2번마에 대한 능력을 의심하기는 어렵고, 특히나 최근에 이 연투가 나오고 있는데 그림을 보시면요, 선행으로 연투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의미가 더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선행을 쉽게 가서 연투가 나오는 마필이라면 의심할 수가 있는데 두 번 다 선입 썼잖아요. 근데 이 정도 경기에서는 선행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에 뭐 능력에 있어서는 뭐 의심할 게 없이 그대로 인정해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5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6경주, 5경주까지 왔다면 이제부터 승부를 좀 할 필요가 있겠죠. 14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하고 있고요. 혼합 4군. 국내산 마필들이 절치부심으로 칼을 갈고 이번에 출주하는 마필들이 꽤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확실한 능력차가 있는 경주예요. 정말 확실한 능력차가 있는 경주. 최근에 연투로 상당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7번마 드래곤 빌리지가 56까지 올라왔는데 이번에 느낌이 싸합니다. 큰 느낌이 없다는 겁니다. 8번마 그리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1번 게이트에서 그야말로 완벽한 전개를 탔죠. 전 솔직히 1300이라는 거리에서 그리핀의 능력은 인정을 안 하는데 감량 때문에 이것도 이빠이 팔린다. 결국 뭐냐? 7, 8이 바닥인데 제가 봤을 때는 두 마필 다 족보 그렇게 크게 없다 해서 이번 경주 먹을 게 있다. 6경주는 꼭 함께 하셔야겠다. 자, 이번 주 6경주 첫 번째 노림수로 여러분들과 뭐 화끈하게 제대로 한번 붙어보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6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4군 12마리. 요게 굉장히 재밌는 경주입니다. 저는 이 레이스를 조금 먼저 이광사석 같은 경우는 보여준 정도에서 보시면 돼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딱 요 정도에서만 판단하시면 되는 마필입니다. 1200 단거리이기 때문에 뭐 능력대로 보여주는 게 뭐 그게 나쁜 거 아니다 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딱 그 정도만 보는 말이고, 너너레이스는 이번에 승군전인데 55예요. 선행 마필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선행 마필입니다. 7번마 당대 챔피언은 역시나 이것도 이광사석하고 굉장히 흡사한 말입니다. 보여준 것만큼만 인정하면 되는 거. 아마 게이트가 땅 하고 열리면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치열할 겁니다. 이광사석부터 시작해서 SB러브, 해리온, 당대 챔피언, 너넌에이스, 덕사모, 희망로켓까지 완전히 닭이 존나 터질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 너넌에이스가 근소하게 빠르긴 한데 희망로켓이 완전히 꼴통 죽밥을 갖고 있는 말이거든요. 저는 이 레이스가 굉장히 재밌다. 저는 앞이 완전히 아사리가 될 거라고 딱 보여집니다. 그러면 완전히 아사리가 되면은 12번마 비욘드 미트리가 굉장히 유력하긴 한데 결국 이것도 최외곽에서의 전개. 이번 제 7경주 앞에서 흔드는 마필들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번 믿어버리고 싶은 경주입니다. 6경주에 이어서 두 번째 승부처인데 이거는 앞선 아사리가 저는 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배당 쪽으로 포커스 맞춰가면서 7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 들어갑니다. 이번 경주도 7경주하고 굉장히 흡사한 경주예요. 3번마 승자완이, 6번마 로얄 페이버, 7번마 픽스타임까지. 근데 제일 빠른 말은 3번마 승자완인데 승자완이가 57까지 일단 올라왔습니다. 그야말로 한계성 부중에 올라와 있다. 그렇다면
노열 페이버가 그냥 보내주는 경주냐? 아니죠. 굉장히 치열하게 초중반 다툼이 나오는 경주죠. 결국 이 레이스도 저는 같은 맥락으로, 더구나 이번 경주는 외곽의 9번마 나우다 언더타운까지 눈을 부릅뜨고 있어요. 선두권이 정말로 복잡한 경주. 한 놈 딱 잡아놓고 들어갑니다. 4번마 절대 질주. 재검받고 나서 약간 허적대고 있는데 자기 걸음은 언제든지 나와주는 마필이 4번마 절대 질주. 앞에 전개에 따라서 언제든 틈 보이면 뒤통수 뜨끈하게 밀어붙이는 마필인데 재밌다. 1번마 달려라 강적. 승문전입니다. 자, 근데요. 1번마 달려라 강적은 안정감으로 올라왔다. 이제 안정세다. 딱 보여준 것만큼 계속 뛸 거다. 물론 직전 대비해서 뭐 조교가 약해졌다는 것이 있는데 저는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직전보다 조교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점수를 줄 만하다. 물론 상대가 강하고 앞이 강하기 때문에 어떨까라는 의구심은 좀 드는데 일단 이 정도 나이가 좀 있는 마패들이 한번 살아나면요. 한 번 더 때리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는 경주입니다. 해서 저는 1번마 달려라 강적이 승분전이긴 한데 무시 못한다. 이 말씀드리면서 8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경주 들어갑니다. 1800m 혼합 3군 8개의 마필들이 출주하고 있고요. 1번마 심바, 6번마 골드 페이버. 아마 이 막권이 첩배당이죠. 첩배당입니다. 뭐 첩배당이죠. 뭐 딴 게 뭐 들어올 게 없잖아요. 두 마필이 뭐 그대로 쭉 뻗어가는 경주인데 문제는 4번마 호위무사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4번마 호위무사는 지난번에 박혜종 기수가 기승했을 때 제가 현장에서 4번마 호위무사, 1번마 IM4U, IM 넘버원 요거를 쌍복으로 단통 17배달 요거는 완전히 그 주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안정감이 섰어요. 사실 이 마필은 예전에 주법을 따지면 중거리에서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면 끌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지난번 경주를 기점으로 물론 그 이전부터 저는 봤기 때문에 지난번에 굉장히 세게 말씀드렸던 마필이었거든요. 자, 이번에 56 약간 좀 무겁다라는 느낌도 있기는 한데 저는 심바라든가 골드페이버와 충분히 재미난 승부가 가능하다. 물론 심바의 52라는 부담 중량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능력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4번마 호위무사가 저는 보통 마패들이 이렇게 봐요. 올라와서 유지하고 있는 마패들보다는 올라오고 있는 마패들을 굉장히 평가를 세게 하거든요. 4번마 호위무사는 그런 의미를 봤을 때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고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리면서 9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 들어갑니다. 1800m 1등급. 지난번에 1군 경주에서 지난주 일요일날 마지막 경주가 1군 경주였는데 크게 재미 봤죠. 아주 크게 재미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1군 경주들을 보면은 그냥 일반 경주로 때리는 경주에서는 재미를 아주 보고 있어요. 크게. 근데 승부 경주로 때리기만 하면은 피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굉장히 고민했어요. 이거를 때리는 경주로 잡아야 되나. 일단 욕심내고 들어가죠. 이번 제 10경주 밀겠습니다. 씩씩하게 한 방이 보이는데 굳이 물러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질러갈 수 있는 한 방이 보이는데 이거를 발을 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버울프가 승군전이고 동반자의 기적도 연투를 향해 가는데 저는 솔직히 아무 느낌 없습니다. 이번 제 10경주를 단통으로 들어갑니다. 거의 단통으로 밀겠습니다. 거의 단통. 폭탄 같은 거 하나
아마 10마리 중에 인기도 꼴찌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거 하나 정도는 단통의 양방 받치기 정도 인기도 꼴찌니까 그 정도고 이거는 인기마가 한 4-5마리가 있는데 그냥 단통으로 밀게요. 이거는 방어 없이 요거는 제가 단통으로 여러분들과 좀 호흡을 좀 맞춰보고 싶다 이 말씀 드리면서 현장에서도 다치기 없을 겁니다. 단통으로 시원하게 한번 미는 경주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0경주 세 번째 승부처로 정리를 하겠고요. 자, 그리고 11경주 마무리 메인 경주로 갑니다. 자, 2등급의 경주고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하고 있고 와우캣의 3연승도 있고 뭐 난리가 아닌 경주인데요. 요거를 제가 마지막 메인 승부처로 정리를 합니다. 토요경마의 마지막과 일요경마의 마지막을 마지막 승부처 메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마지막 승부처 가장 세게 들어가는 경주로. 두 경주 정보 배당을 좀 보고 가는 경주예요. 의미있게 5월의 경마 시작이 마무리됐으면 합니다. 자, 준비한 경주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한 주간의 끝이면서 새로운 달의 시작점인 5월 1일 일요일 흔들림 없이 제 갈 길을 가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현장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